자, 진동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Harmonically Excited Vibration 이렇게 되는데 조화, 진동, 가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Harmonically Excited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번 장에서 배워야 할 것들은 첫 번째, 외부 가진 또는 바닥이 가진할 경우에 일자리 도기 시스템의 응답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 다음 과도응답, 정상상태. 이때 해는 어떤 것이며 이 과도응답과 정상상태의 각각의 전체적인 해는 어떤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는 외부 가진이 있을 경우에 확대계수, 유삼각 변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감쇄를 포함한 시스템의 응답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스템 안정성, 자가가진을 확인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자동차에서 시스템 안정성에 대해서 배웠을 거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계수를 가진 선형 미분방 정식의 전달함수.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전달함수를 구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화함수로 가진데 시스템을 라플라스 변형으로 변화해서 해를 구하는 방법. 그 다음 보드 선도를 이용하여 전달함수를 구한다. 그 다음 조함수 가진 시스템 응답을 매트랩으로 구한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매트랩을 사용하는데 지금 사용하는 함수들은 지금 옥타브를 사용해서 하니까 여러분들도 옥타브를 사용해서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는 영어로 써있지만 external excitation, 외부 가진 transient response, 과도응답, steady state response, 정상 상태 응답, magnification factor, quality factor, phase angle, self-excited, stability, transfer function,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생소한 거는 이게 magnification factor, quality factor.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그 생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서론으로는 자, 진동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2장에서는 일자유독에 외력이 없을 경우에 해를 구했습니다. 외력이 없을 경우에 해를 구했고, 지금 3장은 harmonically excited, 다시 말하면 조화가진입니다. 조화가진. 가진이라는 건 외력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외력이 들어와서 시스템을 흔들어 주면 그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럼 어떤 힘들이 들어올 거냐? 자, 가진력으로는 force가 있을 수 있고 변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속도라는 건 얘기가 나오지 않죠? 자, 속도는 왜 나오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자, 그럼 가진으로는 힘과 변이를 쓴다. 그럼 이 힘과 변이는 어떤 형태를 가져야 되느냐? 하모닉이냐, 넌 하모닉이냐의 차이. 하모닉, 조화 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수식으로 표현할 때는 사인과 코사인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하모닉이 뜻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관련된 항 주기 함수냐 비주기 함수냐 라는 문제. 주기를 갖느냐 비주기이냐. 그 다음 랜덤 시간과 크기에 대해서 무작위로 들어오는 것이냐. 그래서 랜덤 가진의 경우는 지금 이 3장에서 언급을 하지 않지만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함수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얘기를 들었지만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함수를 사용하니까 그건 차후에 알도록 하고, 자, 그럼 이 시스템이 있어서 가진이 들어옵니다.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은
정적인 것이 아니고 동적인 힘이다. 다시 말하면 시간에 대해서 변화를 갖는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스템을 힘으로 흔들어주면 그때 이 시스템이 어떤 응답을 보일 것이냐 하는 건데, 그걸 두 가지로 나눠서 트랜지언트 리스폰스, 과도응답, 그리고 스테이셔너리 리스폰스 두 가지로 나눕니다. 다시 왜 두 가지로 나누냐 하면, 초기에 힘이 시작될 때의 값은 시스템의 트랜지언트 값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계속해서 시간이 점차 지나다 보면 안정화되므로 안정화된 응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스템을 어느 측면에서 그 해를 구할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공진을 일단 회피한다 하는 거예요. 공진을 회피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공진도 회피하지만 응답, 다시 말하면 응답의 크기도 낮추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장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외력이 들어올 때 시스템이 어떤 응답을 갖게 되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장에서 배웠던 댐핑, 그 다음 스프링 스티프니스의 효과들, 그 다음에 고유진동수가 뭔지는 이미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방정식을 보게 되면, 자, 외력이 없으면 자유진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유진동. 자유진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의 거동을 보기 위해서는 외력이 1인 것이 필요하긴 한데, 실제로는 그 외력이 없을 때 해를 푼 것은 뭐냐 하면, 시스템이 갖고 있는 특성을 계산한 것입니다. 특성. 그래서 그때의 해를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갖는다. 그래서 그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라고 해서 x의 h 값을 표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외력이 있을 때, 외력이 있으면, 자, 강제 가진입니다. 강제 가진. 그래서 힘이 들어온다. 개의 힘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리스폰스가 나와야 된다. 그때 해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에다가 여기 보면 파티큘라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파티큘라 솔루션은 정상 상태의 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으로 보시게 되면, 자, 이거는 여러분이 2장에서 공부한 일자유도계 시스템이 댐핑을 갖고 있을 경우에 보이는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정상 상태, 시간이 무한히 흘렀을 경우, 무한이라기보단 어느 일정 시간이 흘렀을 경우에 나타나는 해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해는, 자, 호모지니어스 솔루션과 파티큘라 솔루션을 합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래, 자, 시간의 함수는, 자, 해는 호모지니스와 파티큘라 솔루션을 합한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더했더니 이렇게 나타나다가, 자, 파티큘라 솔루션의 형태로 가더라 라는 거죠. 그럼 시스템으로 봤을 때 이 값이 중요할 것이냐 아니면 스테디 스테이트의 값이 중요할 것이냐는 시스템에서 어떤 값을 갖고 와야 될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럼 언댐프드 시스템의 리스판스, 어떤 상태에 하모닉 폴스가 들어올 때, 하모닉 폴스가 들어올 때 응답을 구하자. 자, 그럼 시스템 컨디션은 뭐냐? 언댐프드 시스템이라는 건 댐핑 값이 0이다. 댐핑 값이 0.
다음에 하모닉 폴스는 자, 사인과 코사인 함수로 나타내는 힘이 들어오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힘이 이런 곡선을 그려갈 수 있다. 사인 함수로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코사인 함수니까 1부터 가겠죠. 1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여기에 운동방정식이 있었는데 여기서 C가 0이니까 이렇게 되죠. mx 플러스 kx는 f0 코사인 오메가 t. 그럼 해가 두 가지가 항상 있다고 그랬습니다. homogeneous solution, particular solution. 자, homogeneous solution은 요게 0일 때의 값. 그래서 개수가 C1, C2, 코사인, 사인 함수로 나타내고 particular solution은 자, x 코사인 오메가 t로 나누는데 자,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될 거냐? 자, 힘이 들어옵니다. 진폭을 갖고 폭, 크기, 그 다음 코사인의 형태를 띠는데 이 힘의 형태와 얘의 형태가 같아진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티큘러 솔루션은 이 힘의 형태하고 리스판스의 형태가 같아진다. 단지 이제 힘이 되고 여기는 변이가 된다 라는 거 볼 수 있죠. 자, 다시 얘기하자면 자, 여긴 이렇게 썼지만 거꾸로 가겠습니다. 자, 하모닉 폴스가 들어오면 결론적으로 하모닉 리스판스를 갖게 된다. 흔히 하는 성경에서 하는 얘기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니까 그 종속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파티큘러 솔루션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다시 여기에 이렇게 가니 자, 그다음 파티큘러 솔루션도 진폭은 알 수 없지만 코사인 오메가 t로 가더라 라는 것을 그대로 요 식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식이 m-오메가 제곱 x 플러스 kx는 f0 값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앞에 계수가 있고 변위, 힘. 그러면 결국 변위는 이거가 밑으로 가겠죠. k-m-오메가 제곱 f. 그 다음에 전체를 k로 위아래 k로 나눠주면 1 마이너스 오메가 나누기 오메가 n 제곱에 f0 나누기 k 값은 스태틱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됩니다. 스태틱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되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r 제곱의 항을 띄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건 잘 보시기 바란다. 자, 힘이 들어오면 그 힘의 정상 상태로 가면 파티큘러 솔루션은 그 힘의 형태를 그대로 따르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변위는 자, 초기의 변위 값을 1 마이너스 오메가 나누기 오메가 n인데 이거는 가진 주파수 다시 말하면 힘이 들어오는 주파수 그 다음 얘는 고유 진동수 그래서 오메가를 오메가 n 제곱으로 오메가 n으로 나눈 것이 요거 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것들을 전부 집어넣게 되면 자, 호모지니어스 솔루션과 파티큘러 솔루션을 더하면 C1 코사인 오메가 t하고 C2 코사인 오메가 t 그 다음 위에서 정한 k-m 오메가 제곱 f0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다음에 자, 그럼 이 식은 그 다음에 구해야 될 건 C1과 C2를 구해야 되는데 자, C1과 C2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초기 조건 해가 주어진 다음에 초기 조건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기 조건은 t가 0일 때는 x0라고 하고 그 다음에 t가 0일 때 그거의 속도는
x0에 도시라고 놓으면 그것을 여기다가 입력을 합니다. t가 0 그러면 x0가 되겠죠. 변이 값은 그 다음 c1 코사인 오메가의 t가 0 그럼 여기는 1이 되겠죠. 1, 0 그래서 이 값이 k-m-제곱 f0가 나오니까 c1 값이 구해지고 그 다음 자 요거 x-은 t0니까 요걸 미분을 하게 되면 미분 오메가 n 마이너스 사인 c1이 되겠죠. 그래서 c2 오메가 n이 되더라. 그래서 c2는 x0 닷 오메가 n이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값이 다 구해졌으니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변위를 초기 값으로 나눈 것을 뭐라고 하느냐? 매그니피케이션 팩터라고 한다. 매그니피케이션 팩터, 앰플리피케이션 팩터 또는 앰플리튜드 레이쇼라고 하는데 그림을 잘 보시면 자 공진이 난다는 건 자 왜 W 오메가 값은 힘의 주파수입니다. 힘의 주파수, 시스템의 주파수가 일치되면 여기는 0이 돼서 이 값은 뭐가 되죠? 무한대가 되죠. 무한대가 되니까 자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자 여기서 R이 1이면 무한대가 되더라. 자 R 값이 1보다 작을 때는 점차 증가 1일 때 무한대 넘어가면 마이너스로부터 점차적으로 0에 접근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으로 그냥 계산을 해보면 저 그림은 그대로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자 공진이 되면 다시 말하면 힘의 주파수하고 시스템의 주파수가 일치된다. 자 외력의 힘의 주파수하고 시스템의 주파수가 일치되는 것을 공진이라고 한다. 그거를 공진. 그러면 공진이 된다면 지금 여기다가 입력을 해서 여기가 무한 1이 되는 거죠. 무한이 되니까 리미트 오메가 n 값으로 1 마이너스 요 값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봤더니 수학적으로 2분의 오메가 nt 사인 오메가 nt가 되더라. 자 공진일 경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는 x 호모지니어스 플러스 파티큘라 솔루션인데 이 부분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파티큘라 솔루션이 되더라. 그래서 2분의 오메가 nt 사인 오메가 nt가 되면 이 부분만을 보게 되면 시간이 증가하면 할수록 시간의 오메가 n이 곱해지니까 오메가 n은 상수죠. 상수니까 시간이 계속 증가하면 해도 증가한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래프로 그려봤더니 자 케이스 1은 자 다시 말하면 공진이 1보다 R 값 그 다음에 가진 주파수 대 고유진동수의 비가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 또는 공진일 때 그래서 보면 작을 때는 자 코사인 오메가 t 그냥 그대로 가죠. 자 파티큘라 솔루션은 자 ft의 형태하고 똑같이 가더라. 그 다음 자 오메가가 1보다 클 경우는 자 여기에 순서가 바뀌었죠. 그 다음 파티큘라 솔루션은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때 아래서부터 움직이더라. 그렇지만 위상이 바뀐다는 거죠. 위상이 바뀌었다. 그 다음 여기는 자 공진이 되니까 파티큘라 솔루션이 무한이고 그 다음 무한이 간다는 걸 확인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여기 요 식은 똑같지만 결론은 응답은 무한히 증가하더라. 다른 말로 하면 발산하더라 라는 겁니다. 발산된다. 공진되면 응답이 발산된다. 다시 말하면 무한히 발사되니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럼 결론을 얘기하자면 자, 공진을 회피해야만 된다. 자, 공진을 회피해야만 한다. 라는 게 1차 결론입니다. 리스폰스가 무작정 커지니까 리스폰스를 작게 가져가야 된다 하는 게 1차 목적입니다. 자, 그럼 자, 토탈 리스폰스는 결국 요거 요 값에다가 요 값이죠. 자, 여기 호모지니어스 솔루션과 파티큘러 솔루션이 있다. 그래서 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자, 위상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코사인 오메가 nt 마이너스 파이. 그 다음 여기에 1 마이너스 r제곱분의 델st. 그 다음 요거를 바꾼 값이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여기는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기에 a 코사인 오메가 nt 마이너스 파이가 되고 2분의 오메가 nt 사인 오메가 nt. 다시 말하면 여기 공진이 될 경우는 발산. 여긴 형태가 거의 유사하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팅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자, 공진 주파수와 유사한 주파수가 들어올 때 과연 어떤 형태를 보일까 하는 겁니다. 공진이 아니더라도 주파수가 거의 유사하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가진에 갖고 있는 주파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현상을 보일 것이냐 하는 것이 비팅입니다. 그랬을 때 초기 조건을 자 t가 0일 때 변이와 속도를 전부 0으로 놓으면 자 변이 값은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그려보면 자 전체적인 코사인 오메가 t 값을 갖고 있지만 이것을 리플하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작을 경우 여기는 클 경우 이렇게 따라간다. 그래서 형태를 보시면 외력의 형태를 코사인 오메가 t를 따라가지만 여기에 리플을 갖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수식으로 바꿔주면 k-m 오메가 제곱 f0에 e 사인 2분의 wn t 이거를 이렇게 보면 2 입실로를 놓고 오메가 n과 오메가를 2 오메가로 근사화하면 다시 말하면 오메가 n 제곱에서 오메가 제곱을 빼면 4 입실론 오메가 되더라. 그 값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면 전체적인 리스판스는 이런 형태를 띈다. 자, 오르락 내리락. 근데 비팅이 가면 전체적인 형태를 가지만 이렇게 간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적인 시스템에 가진 주파수가 시스템의 주파수가 비슷해도 시스템에는 유리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결론으로 얘기하자면 시스템의 주파수와 가까이 가진을 두지 말아라 라는 게 답입니다. 자, 그 다음
초기에는 지금 언댐프드 시스템을 했죠. 자, 이제 댐프드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자, 걔가 감쇄를 있느냐 없느냐. 자, 다시 또 여러분의 뇌리를 다시 한번 자극할게요. 자, 감쇄는 세 가지가 있다. 비스코스, 점성 감쇄, 쿨롱 댐핑, 마찰, 히스테릭 댐핑, 재료 댐핑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건 점성 댐핑을 주로 쓴다. 그리고 기준을 점성 댐핑으로 해서 계산을 주로 한다. 자, 그래서 식을 똑같은데 이 식이 그대로 이동. 자신의 ft가 f0 코사인 오메가 t가 그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댐핑이 들어감으로써 생기는 건 뭐냐? 자, 여기 위상차가 생기더라. 위상차. 댐핑이 있으면 위상차가 생기더라. 자, 그래서 자, 파티큘러 솔루션을 가정을 하고 그 값을 요 공식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여기 보면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 값은 코코사사 사인 오메가 t에 마이너스 위상이 있으면 사코 코사라는 삼각 공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면 자 변이는 자 루트에 k 마이너스 mmy 제곱 플러스 c 제곱 오메가 제곱분의 f0가 되더라. 그 다음에 파이 값은 파이 위상차는 k-m제곱에 c제곱 오메가제곱이 되고 자 스태틱 디스플레이스먼트는 b는 진폭 b 진폭 b는 자 여기까지로 가겠습니다. 1-r제곱의 제곱 플러스 2z r제곱분의 1 자 앰플리튜드 레이쇼가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댐핑 시스템하고 다른 건 뭐냐? 요가 항이 다르더라. 요항. 자, 2zr. 자, 하모닉 폴스가 들어가면 자, 요렇게 계산이 되고 자, 위상은 차이가 발생을 되죠. 요만큼 위상차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폴라 코디네이트에서는 세타 값으로 계산하니 이렇게 변경을 해서 여기에 위상차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벡터로 계산하면 kx c 오메가 m 제곱 이렇게 f0 그래서 벡터로도 표시 가능한데 우리는 주로 많이 쓰는 거는 그냥 진폭 대 위상 요 값을 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한데 과연 이게 왜 중요할까 하는 거죠. 자, 이 도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쓰이기도 하고 가장 기본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앰플리튜드 레이쇼가 1이 기준입니다. 1이 기준. 1이 기준. 1이 기준.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진폭입니다. 여기 R 값이 1, 여기가 공진되는 점. 자, 그 다음 제타가 적은 점을 찾으면 이렇게 가죠. 그럼 요 값에서 멈추게 되는데 요게 루트 2점입니다. 루트 2. 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가 1이 되는 점이 있어요. 여기가 1이 되는 점. 그게 여기 댐핑 BA에서 자 0.1일 때 점점 안쪽으로 가더라. 점점 안쪽. 그 다음에 진폭이 아래로 내려간다. 자, 요거를 명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 공진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값을 변경해야 된다. 오메가를 변경하든 오메가 n을 변경하든 이 값을 변경해 줘야 된다.
근데 그 값을 얼마만큼 변경해야 되느냐. 자, 요게 앰플리튜드 레이쇼예요. 그래서 1.0이란 건 내가 힘을 1을 가하면 리스판스도 똑같이 1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들어갔을 때 1이 나오니까 변경이 되지 않는다. 그럼 리스판스를 낮추려면 어떻게 되느냐? 낮아지는 점을 찾아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0.1인 경우에 쭉 가시다 보면 요점부터 이 영역에서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 들어갔을 때 1보다 적은 값이 나타나는 점, 요 점이 가장 중요하다. 되게 근데 0.1, 0.3, 0.4, 0.5가 있는데 이 값이 이렇게 큰 5%, 50%, 제타가 50% 되는 경우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은 0.1 정도 선이다. 10%도 댐핑 값이 큰 값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요점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요점은 지금 여기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루트 2입니다. 루트 2. 그래서 루트 2 값에서 되게 변곡이 된다. 그래서 낮은 값에서는 진폭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 루트 2 이상에서는 앰플리튜드가 감소되는 경향을 갖는다. 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 자, 가진의 주파수하고 공진 주파수가 루트 2 이상이 되면 되려 앰플리튜드가 감소한다. 그 이하에서는 앰플리튜드가 항상 1 이상이다. 앰플리튜드 레이쇼가 항상 1 이상이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앰플리튜드를 줄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앰플리튜드를 줄이려면 항상 루트 2 이상으로 가야 된다. 자, 루트 2를 머릿속에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진이 일어날 때, 공진이 일어날 때 요점이 뭐냐? 자, 위상각은 항상 90도라다. 90도. 자, 일자유도계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일자유도계예요. 90도, 90도, 루트 2 두 가지 값을 머릿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댐핑 시스템의 토탈 리스폰스는 마찬가지로 호모지니어스에다가 파티큘러 솔루션을 더하니까 자,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이렇게 자, 제타 오메가 NT의 코사인 댐프드 프리퀀시 그다음 초기 위상차에다가 여기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을 파티큘러 솔루션을 더하면 이렇게 되죠. 거기에 자, 초기값 t가 0일 때 x-0일 때 그 값을 여기에 입력해 주면 x0 값이 이렇게 바뀌고 x.0 값은 이 값이 됩니다. 그래서 x0 값을 계산했더니 요 계수는 이렇게 되고 초기에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에 의한 위상차는 이렇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퀄리티 팩터는 뭐냐? 크레스트 팩터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이 형태가 얼만큼 퍼져 있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퀄리티 팩터는 공진 주파수에 비해서 파워가 70%인 점을 연결해서 그 값의 두 점이 얼마만큼 벌려져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벌리면 벌어질수록 위의 값이 떨어지겠죠. 떨어지니까 결국은 댐핑이 큰 거, 이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댐핑이 작다라는 댐핑을 계량하는 값이 되죠. 그래서 자, 그 값은 Q라고 정의하고 2z분의 1로 근사화한다. 그래서 자, 오메가 2 마이너스 오메가 1 분의 오메가 n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퀄리티 팩터라는 댐핑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댐핑에 관련된 항입니다. 퀄리티 팩터. 자, 그래서 자, 근데 이제는 힘이 자, 지수함수적으로 힘을 받을 때 아까 사인 함수였었죠. 코사인 함수였었는데 자, 이거는 사인 코사인이 동시에 들어오죠.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그러니까 리얼 값과 이미지너럴 값이 동시에 들어온다. 그랬을 때 자, 마찬가지로 자, 힘의 형태가 지수함수의 형태로 들어오니 자, 파티큘러 솔루션은 자, 지수함수의 형태로 같더라. 그래서 똑같이 여기다가 넣어줘서 정리를 하니까 자, 여기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IC 오메가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가면 뭐가 필요하냐? 자, 여기에 위상이 바뀌더라 라는 거죠. 자, I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 자, F0 K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플러스 C 제곱 오메가 제곱 이렇게 돼 있더라 라는 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파티큘러 솔루션은 자, 단순할 때 이 값의 형태를 파티큘러 솔루션도 같더라. 자, 2i 오메가 t로 들어오면 2i 오메가 t의 해를 갖는다 라는 거를 아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프리퀀시 리스판스는 뭐냐? F0k 오메가 3를 1-알고보 2zr분의 1인데 이거는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트랜스퍼 펑션 i 오메가 값으로 표시하는데 자, 프리퀀시는 결국은 여러분이 아까 r 값으로 계속 계산을 했는데 이제는 주파수별로 계산을 해보자 하는 거죠. 주파수별로 계산을 했는데 그럼 주파수별로 어떤 값을 갖고 할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펑션은 i 오메가일 때 f0 kx의 수식은 같아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i 파이 값이 같고 파티큘러 솔루션도 같은데 단지 트랜스퍼 펑션만 들어가더라 라는 것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주파수, 다시 말하면 가진 주파수와 시스템의 주파수의 비를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타임 시그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파수, 다시 말하면 오메가 R 값을 계산한 게 아니고 주파수별 응답을 봤을 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응답이 됩니다. 진동에서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제일 많이 쓰이는 응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티큘러 솔루션은 자, I 오메가 t는 코사인에다가 I 사인 세타죠. 그래서 폴싱 펑션이 리얼 값, 그 다음에 리얼, 그 다음 이미지너리 두 가지를 나누게 되면 자,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 값이니까 여기에 리얼 값과 사인 값을 분리를 해서 사용하면 결국은 뭐가 되냐? 리얼 곱하기 이미지너리를 하면 앰플리튜드가 되고 그 다음에 리얼분의 이미지너리를 하면 위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복소 벡터를 나타내는 하모닉 모션은 벨로시티를 한번 미분하면 i 값, 리얼
이미지널이니까 위상이 휙 한번 돌아가고 다시 위상은 똑같고 값이 오메가 제곱인 거. 그래서 90도 돌아간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실제로 이 벡터 포뮬레이션보다는 리스판스만 야 이게 프리퀀시 리스판스라 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우리가 흔히 일자해독일 때는 스프링이 얹혀있는 진자를 얘기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베이스가 움직이는 겁니다. 베이스가 뭐냐 자 여기가 있고 여기가 고정이 되어 있고 위에 질량이 있고 스프링과 댐퍼가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다 힘을 가해 줬는데 이번에는 이 아랫부분 기단이 움직이는 겁니다. 기단이 움직이니까 y가 y sin 오메가 t로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나타나는 변이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식을 이렇게 쓰면 mx 닷 플러스 cx 닷 마이너스 y 닷 플러스 kx 마이너스 y는 0 일 때는 외력이 없는 거죠. 그럴 때 y 값을 y sin 오메가 t라고 해서 여기다가 변경을 해주면 자 여기 보시면 자유물체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자 이 값은 자 mx 다 플러스 cx 다 kx 값은 뭐하고 똑같으냐 c 오메가 y 코사인 오메가 t ky 사인 오메가 t에서 이렇게 바뀐더라. 그래서 진폭은 이렇게 되고 위상은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그때 파티큘러 솔루션은 사인 함수를 갖겠죠. 자, 사인 함수를 가져요. 사인 함수. 자, 댐핑 시스템. 그 다음, 여기 진폭 A 값, 그 값으로 갖는다. 라고 하는 거를 이미 일자유독의 리스판스에서 이미 배워왔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했고, 그럼, 자, y 대 x. 자, y가 움직임에 대한 x 변이의 b 값은 자, 여기서 계산한 것은 자, 여기를 보시면 아래는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특성에다가 1 플러스 2zr 제곱의 값을 얹어 놓은 것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역시나 여기 위상차도 이거에 따라서 바뀌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시스템은 뭐냐? 자, 예상하는 시스템은 자, 서스펜션이 있고 자동차에 서스펜션이 있습니다. 이 도로가 아래 위로 움직일 때 라고 생각하시면 이와 같은 시스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x분의 y 값은 위에서 계산이 됐죠. 자, 그런 거를 변이 트랜스미시빌리티라고 한다. 변이 전달율, 변이 전달, 변이를 어떻게만큼 전달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티큘러 솔루션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x 변이와 y의 변이가 b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b는 뭐에 관련이 되다? 댐핑 값하고 오메가 값, R 값에 영향을 받는다. 라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루트 2가 나오죠. 루트 2. 변위의 트랜스버리시티가 자, 이럴 때 루트 2가 나왔습니다. 여기 루트 2. 자, 중요한 값입니다. 루트 2. 루트 2가 변위 값은 여기서 1이다. 끝이 이제 1이고 R 값이 루트 2를 넘어가면 점차 준다. 그런데 여기는 1일 때는 댐핑이 없을 때는 90도가 되지만 그 이외에 있을 때는 값들이 페이즈 앵글이 댐핑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 라는 거를 확인만 하세요. 자, 댐핑이 있으면 페이즈 앵글이 90도가 아니고 제타 값에 따라서 바뀌더라 라는 거를 머릿속에 입력하세요. 자, 그래서 그럼 변이가 발생하니 변이가 있으니까 변이 차이가 생깁니다. 그럼 뭐가 또 발생하죠? 힘이 발생하죠. 힘. 그래서 힘을 전달되는 게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요 공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똑같고 y 값은 y sin 오메가 t. 그래서 여기다 공식에 넣어서 계산해서 ft 대 ky 값을 계산했더니 이렇게 되고 그림에서 보니까 자 여기 루트 2 값에서 급격한 변화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댐핑 시스템은 하모닉 모션이 있을 때 위아래로 움직일 때 어떻게 되는지. 자, 중요한 건 일자유도계 언댐프드, 댐프드. 그 다음에 힘이 이너셔를 바로 가진하는 경우가 있었고, 지금 두 번째는 바닥에서 가진했을 경우 그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디스플레이스먼트 트랜스미시빌리티를 확인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폴스 트랜스미티드가 얼마큼 되는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상대적인 운동은 얼마큼 될 거냐? 그래서 x-y를 z라고 놓고 그럼 이 값을 z로 변형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z는 k-m가 주고요. c제곱 오메가 제곱 m오메가 제곱 y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 그래서 z값 그다음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 값으로 변경되더라. 그래서 렐러티브 모션은 상대 운동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변이값 이너셔가 움직이는 값과 기저가 움직이는 값을 뺀 것의 차이값 그것을 상대 운동 값이죠. 그래서 그거를 계산한 값입니다. 자, 그 다음 회전하는 물체가 있는데 회전하는 물체에 불평형 질량이 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거죠. 불평형 질량. 자, 그럼 자동차에서는 회전하는 물체의 불평형 질량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거죠. 자, 자동차에서 주로 회전하는 것은 뭐죠? 타이어가 되겠죠. 타이어. 자, 그럼 여러분들은 타이어에 휠 밸런스라는 것을 꼭 합니다. 왜 그렇죠? 자, 휠 밸런스를 맞추지 않을 경우 진동이 발생한다. 자, 휠 밸런스는 언밸런스입니다. 언밸런스. 그래서 휠 밸런스는 다시 말하면 언밸런스를 밸런스 상태로 바꿔주는 것. 자, 그럴 때 자, 움직임 회전체는 자, mr 오메가 제곱 사인 오메가 t의 형태로 간데 mr 오메가 제곱은 원심력이 되죠. 원심력에 불평형 질량이 생기면 사인 오메가 t의 형태가 된다. 그러면 그 값이 시스템에 불평형 폴스로 작용해서
진동을 발생하게 한다. 그러면 그때 응답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게 Rotating Unbalance의 Damped System Response입니다. 그러니까 회전체 언밸런스에 의한 가진에 의한 시스템 응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티큘러 솔루션을 자 사인 함수 나오면 리스판스도 사인이다. 그런데 자 댐핑이 들어가면 위상차가 바뀐다. 위상이 변한다. 위상. 그래서 그것을 이미지너리 값을 계산해서 이렇게 표시하고 자 그럼 진폭은 이렇게 된다. n분의 m이 r제곱 트랜스퍼 펑션 i 오메가 그 다음에 위상 그럼 전체적인 위상차는 자 진폭차는 이렇게 계산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자 이 값들은 여러분이 여기다가 입력해서 다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건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주로 뭐냐 진동 시스템에 가진력이 어떤 것이 있느냐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너셜 포스를 직접 가진할 거냐 아니면 질량이 밑에 있는 스프링을 가진할 것이냐 아니면 회전체의 불평형 질량이 달리면 그게 또 가진원이 된다. 다시 말하면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타이어의 불평형 질량을 맞추는 휠 밸런스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드라이빙 샤프트 또는 리어 엔진에서 샤프트에도 불평형 질량이 생기면 진동과 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지금 보여드리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진이 있어요. 근데 쿨롱 댐핑을 갖는다. 쿨롱 댐핑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자, 중요한 건 갈 때 올 때 힘의 방향이 바뀌더라. 마찰력의 힘의 방향이 바뀝니다. 마찰력의 힘의 방향이 바뀌어서 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는 전체적인 에너지 형태는 이렇게 되고 4뮤 nx가 되고 파이 c eq 오메가 x 제곱이 되는데 자 이걸 구하는 건 뭐냐?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감쇄되는 양은 자 비스코스 댐핑의 계수값으로 등가값으로 계산하겠다 라는 겁니다. 등가값으로. 그래서 자 등가값은 3un을 파이 오메가 x 값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쿨롱 댐핑은 마찰인데 갈 때와 올 때의 방향이 바뀐다. 그래서 요 값이 된다. 근데 결론을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럼 에너지 값으로 계산해서 에너지가 얼마만큼 소산이 되는지 나타낸다. 그리고 이것을 비스코스 댐핑이 발생했을 때의 값으로 바꿔서 등가 값을 쓰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티큘러 솔루션은 역시나 사인 오메가가 가니까 사인이 되고 댐핑이 있으므로 이상이 생긴다. 자 그럼 뭐 공식이야.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kx 이렇게 되고 자 크게 바뀐 게 없죠. 자 근데 여기서 제타 값이 이퀄라이즈 된 겁니다. 댐핑 값이 c 나누기 cc가 아니고 ceq 값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ceq에 대한 제타 eq 값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타 eq는 cc분의 ceq
그래서 2m 오메가 n분의 CQ. 그래서 다시 넣고 계산했더니 파이 m 오메가 n 오메가 x분의 2mu n 값이 되더라. 그래서 진폭을 구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다시 하자면 논리적으로 언댐프드 댐프드 시스템의 가진 역이 사인 형태, 지수함수 형태, 그 다음에 댐핑이 있을 때 1번 비스코스 댐핑, 2번 쿨롱 댐핑. 그럼 이제 나올 것은 히스테리시스 댐핑이겠죠. 자, 그래서 쿨롱 댐핑일 때 위상차는 이렇게 구해지더라. 자, 마찬가지로 CEQ 값이 들어가니까 그 값을 갖고 계산한 겁니다. 그 CEQ 값은 이미 알고 있었죠. 계산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델 프라임 값은 이렇게 계산이 되고 파이 F0X. 자, 에너지 값을 갖고 계산한 겁니다. 1 값을 갖고 계산했어요. 자, 그래서 이때 델 프라임 값이 에너지가 인풋이 됐을 때, 자, 댐핑은 에너지를 없애는 겁니다. 없애는 거. 없애니까 그 에너지 값이 이렇게 되죠. 요거 값이 사라진 것이다. 그럼 전체적인 그 에너지의 투여량은 이렇게 계산이 된다. 자, 히스테리시스 댐핑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물체가 갖고 있는 댐핑 값입니다. 댐핑 값인데 그것을 오메가 레벨의 베타 K라고 정의를 하고 역시나 힘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변형을 하면 마찬가지로 진폭과 위상을 계산하면 저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댐핑도 보면 자, 댐핑이 있을 경우에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진폭일 때 왼쪽으로 간다. 근데 여기는 자, 히스테리시스 댐핑은 루트 2 룰이 적용이 되겠죠, 여기도. 자, 그래서 고각, 그 다음에 여기 공진이 날 때 위상차는 90도 근방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파티큘러 솔루션은 이렇게 되고 전체적인 토탈 솔루션은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물론 댐핑이 이제 세 가지가 있지만 쿼드럭트 댐핑은 뭐냐면 자, 속도의 제곱항에 비례하는 댐핑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에너지는 자, 에너지 값은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3분의 8 오메가 제곱 AX의 3승이 된다. 그랬을 때 자, 이때 에너지는 자, 댐핑의 파이 C 오메가 X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값을 갖고 계산하면 CEQ는 자, 이퀄라이즈 등가값 8 나누기 3 타우 A 오메가 X 값이 된다. 자, 그러면 공식의 형태는 다 유사합니다. 다 유사하니까 그 값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프 익사이테이션과 스테빌리티 어널리시스는 일단 자, 여러분이 스테빌리티 어널리시스는 제어에서 이미 학습을 하고 오셨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운동방정식에서 자, 해가 C의 EST라고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해의 조건은 자, 그래 공식을 사용하면 자, 루트 안에 값이 0보다 크냐 작냐
작으면 허수가 존재하고 그 허수가 존재할 때 해는 발산이 됩니다. 발산이 돼서 자 해가 양수가집을 가지면 시스템은 리스판스가 점점 줄 것이며 그러나 허수가 생기면 발산이 되니까 발산이 되니까 i 값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여기에 입력했더니 이렇게 바뀌고 n분의 c 값을 s 값으로 변경을 했더니 s1, s2 더한 게 마이너스 2p가 되고 두 개의 곱은 p제곱하고 q제곱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스테빌리티 어널리시스는 여기서는 지금 잘 많이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이 자동 제어에서 배운 걸로 가름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트랜스퍼 펑션은 다른 거 필요 없이 트랜스퍼 펑션, 리스판스 펑션을 폴칭 펑션으로 나는 절대치 이게 트랜스퍼 펑션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선형 시간에 변하지 않는 미분 방정식. 그래서 이거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할 수도 있고 라스 변형을 하거나 그래서 그 값을 계산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초기 조건이 제로로 가져간다. 그리고 트랜스퍼 펑션은 요것만 기억하세요. 리스판스를 폴칭 펑션으로 나눈 것을 절대치한 값이다. 그래서 트랜스퍼 펑션 어프로치를 보시게 되면 두 가지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은 요게 일단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퍼 펑션은 이렇게 나온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니셜 컨디션을 초기 조건을 항상 제로라고 놨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진폭에 대한 S값은 이렇게 되죠. 요 값, 요 값이 되는데 초기 값이 제로, x0 빵, x.0 빵. 그래서 fi 값은 fs가 된다. 그래서 값을 구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의 함수는 이렇게 되는데 트랜스퍼 펑션 구하면 이렇게 되더라. 여기서 보시게 되면 프리퀀시 트랜스퍼 펑션은 주파수별 함수. 근데 지금까지 봐왔던 거는 R값, 오메가 값을 오메가 대 오메가 n 값에 나온 함수를 주로 그렸습니다. 이건 지금 X축을 주파수로 놨을 때 어떻게 변할 것이냐 하는 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시스템이 있어서 변이를 이렇게 준다. 그럼 여기에 힘값은 이렇게 지고 그 다음에 얘는 리스판스가 되겠죠. 리스판스 그 다음 여기에 포식 펑션 다시 여기 얘기하면 인풋에 시스템에 있고 인풋에다가 주파수별 힘을 입력하면 그때 나오는 것도 주파수별 리스판스가 나온다. 대신에 항상 C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에 위상차가 항상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웃풋은 시스템에다가 인풋한 것을 곱한 것이다. 결국 시스템은 인풋의 아웃풋 B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프리퀀시 리스판스 펑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트랜스퍼 펑션을 구하는 것은 방정식에다가 트랜스퍼 펑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에 있는 트랜스포 펑션에다가 I 오메가를 넣었을 때 요 값이 주파수별 형태의 트랜스포 펑션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오메가에 대한 주파수별 트랜스포 펑션을 쭉 구해서 플러스를 하게 되면 프리퀀시 트랜스포 펑션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면 보드 플롯에서 보드 플롯을 그리는 방법인데 자, m 값은 10 로그 10의 m 값. 그래서 20 로그 10 m. 그래서 이것은 보드 플롯을 그릴 때 쓰는 방법인데 자, 프리퀀시 리스폰스 펑션을 보시면 자, 아까와 똑같은데 여기는 댐핑 값이 들어갔죠. 그래서 I 오메가 값을 제타 오메가 n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자, 보드 플롯일 때 m 값은 20 로그 10의 자, 트랜스퍼 펑션이죠. 트랜스퍼 펑션에 자, 트랜스퍼 펑션을 절대값 하는 값을 여기다 넣었더니 요렇게 계산이 되고 자, 오메가가 고유진동수보다 낮을 때는 0값을 갖지만 오메가가 고유진동수보다 클 때는 20 로그 10의 r제곱값 다시 말하면 40 로그 10의 r 값을 갖는다. 그리고 이상차는 90도가 되더라. 마이너스 90도. 자, 보드 플롯인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매트랩 함수가 있는데 매트랩 함수에서 함수만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매트랩의 함수, 다시 말하면 옥타브의 함수는 정의를 펑션이라고 써주고 자, 펑션 자, 바깥으로 계산할 값을 바깥으로 되돌리는 값 되돌리는 값이 여기입니다. 여기 mu와 시그마를 계산해서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mu와 시그마를 받았어요. mu는 평균치, 그 다음에 스탠다드, 자, 데이터는, 자, 여기는 다시 말하면 펑션 이름입니다. 펑션의 이름. 펑션의 이름이고, 그 펑션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아규먼트 리스트가 여기 여기는 하나만 있는데, 여러 개가 줄줄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함수는 함수의 이름과 같은 m 파일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메인 파일이 있는 그 위치에 그대로 존재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잘못됐군요. 자, 여기에 13이 아니고 20입니다. 20. 요게 20이어야 돼요. 20이어야 되고 그 다음 여기는 지금 그 옥타브에서는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at이 들어가지 않으면 풀리지 않을 경우가 있으니까 요거를 유념해서 한번 솔빙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